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저도 요새는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집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특히 돈 생각. 예전엔 그렇게 걱정 안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 단 한 번의 실수로 다 날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함정 앞에 서 계시진 않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사기 같은 건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서 하나둘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 사업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렸고, 어떤 분은 친한 친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을 몽땅 잃으셨어요.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은행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어디 좀 더 나은데 돈을 굴려볼까? 아니면 자식이나 친척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거절하기가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혹은 옛날 친구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연락을 해올 때 그냥 믿어도 될까 싶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이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시기에 서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달랐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벌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진 돈이 정말 마지막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니까요. 병원비 걱정되니까요. 그 불안이 우리를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우체국에만 돈을 맡겼던 분이에요. 그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옛날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받으셨대요. 요새 괜찮은 게 있는데 우리끼리 조용히 하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 말에 혹했답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처음엔 정말 수익이 났어요.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또 2천만 원을 더 넣으셨죠. 그리고 석 달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증발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외로우니까, 불안하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자 사기꾼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기 수법도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떼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접근합니다. 금융회사 이름을 대고 그럴싸한 서류를 보여주고 실제로 사무실도 있어요. 심지어 처음 몇 달은 진짜로 수익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쌓은 다음에 큰 돈을 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금은 보장됩니다. 매달 몇 퍼센트 수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전부 위험 신호예요. 진짜 좋은 투자는요.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걸 알고 바로 그 확실하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보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보증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도장 하나 찍는 건데 그게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특히 자식 문제가 얽히면 더 어려워요. 자식이 와서 사업한다고 집 한 채만 담보로 좀 잡아달라고 하면요.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증 서주신 분들 중에 나중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 분은 아들 사업 때문에 집에 근저당을 잡았어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이거 형식적인 거야. 은행에서 요구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믿고 도장을 찍으셨대요. 그리고 2년 뒤에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죠. 그분은 결국 평생 살던 집을 잃으셨습니다.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세요. 아들과는 연락도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미운 건 아닌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요. 이게 바로 보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관계까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하나 좋을 게 없는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식 앞에서 약해집니다. 거절하면 나쁜 부모 같고 매정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쁜 부모는 도와주지 않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무리하게 도와줬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되는 부모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리해서 자식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우리 노후가 엉망이 되면요. 결국 자식이 그걸 떠안아야 해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자식 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일까요? 물론 쉽지 않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하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무너지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부탁이에요.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 소중해지잖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지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석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나중에는 번호까지 바뀌었대요. 40년 우정이 2천만 원에 끝난 겁니다. 그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돈보다 배신감이었대요.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사람이 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물어보면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창피하니까요. 내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건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착해서예요. 사람을 믿고 싶어서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속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은 새로운 형태의 함정들도 많아졌어요. 건강 관련된 거요.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걸 비싸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정말 필요한 거라면 사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필요 이상으로 사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번 사면 계속 전화가 와요. 이번엔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건강식품에만 1년에 1,000만 원 넘게 쓰신대요. 아침마다 먹어야 할 게 20가지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그걸 먹고 뭐가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먹는다고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불안을 이용해서 계속 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병원도 편하게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요.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효과도 불분명한 건강식품에 다 쏟아붓고 계시다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불안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죠. 첫 번째는요.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요.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해야 해요. 자식이든 믿을 만한 친구든 아니면 은행 직원이든요.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기꾼들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떳떳하게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진짜예요. 두 번째는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결정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좋은 기회는 내일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잠도 자보고,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욕심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곳일수록 위험해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사기예요. 은행 이자가 적다고 불만이신가요? 그런데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안전한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진 돈을 지키는 거거든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보증은 절대 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자식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마찬가지예요. 보증은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을 능력이 있나요? 없으면 서면 안 됩니다. 있어도 웬만하면 안 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증은 관계를 망가뜨리거든요. 자식이 서운해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지금 당장은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무리하게 보증 섰다가 부모가 집까지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돈 좀 들더라도 변호사나 세무사한테 봐달라고 하는 게 안전해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그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해요.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주의하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요. 그럼 돋보기를 쓰세요. 아니면 자식한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귀찮아도 그래야 해요. 그 몇 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요즘은 전화 사기가 정말 많아요. 은행이라고 하고, 금융감독원이라고 하고, 심지어 경찰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와요. 그리고 통장 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은행이나 경찰은 전화로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의심되면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에 가보세요.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해 보세요. 귀찮아도 그게 안전합니다. 전화 사기꾼들은 우리를 급하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그럴수록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빠른 법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집에도 많이 두지 마시고요. 요즘은 카드나 계좌이체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누군가 그 현금을 노릴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외롭지 않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워서예요. 누군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결국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자식들하고도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도 나가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으면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건 사기 친 사람이지 당한 사람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라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혹시 몰라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설령 못 돌려받더라도 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안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세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시고요. 말하면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실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싶어서예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요. 그리고 편안한 노후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아껴 쓰고 참고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 돈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그걸 한순간의 실수로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예요. 한 번 크게 당하고 나면요. 사람이 다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고 모든 게 의심스러워져요. 그렇게 살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어요. 이 장은요, 편안해야 해요. 불안하고 초조한 게 아니라 여유롭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 걱정을 덜어야 하고, 돈 걱정을 덜려면 지금 가진 걸 잘 지켜야 해요.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거면 충분해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생활을 줄이세요. 욕심을 줄이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이에요. 남 눈치 보느라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 유산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한테 최고의 유산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병들어서 자식 손 빌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 힘으로 잘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없어도 하루하루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오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내일부터 다르게 살면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돼요. 혹시 지금 누군가한테서 투자 권유를 받고 계시나요? 아직 결정 안 하셨으면 다행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일인지, 잃어도 괜찮을 돈인지, 다른 사람한테 상의는 해봤는지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확신이 안 서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혹시 이미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나요? 아직 안 하셨으면 거절하세요. 이미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빼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료 법률 상담도 있어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건강식품이 수십 개씩 쌓여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안 사셔도 돼요. 지금 있는 것만 드세요. 전화 오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고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찝찝하다 싶으면 찝찝한 거고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육감이 더 정확해져요. 그걸 믿고 따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을 혼자 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죠. 그리고 마음의 평화예요. 돈이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편하면 돼요. 밤에 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괜찮은 하루구나 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사기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보다 조금 가난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남들이 좋은데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요. 느리지만 안전한 길로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약속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자고요. 큰돈 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하자고요. 보증은 절대 안 서자고요. 전화로 돈 이야기 나오면 끊자고요. 이 약속들만 지켜도 우리 재산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조심하자고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줘야 해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끼리라도 챙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힘으로 지금 이 순간도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평생 모은 돈 소중하게 지키세요. 그 돈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담긴 거예요. 함부로 날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껴 쓰시고 신중하게 쓰시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기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면 안 돼요. 조심은 하되 마음은 닫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힘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법률 상담소도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 받으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안전해진 거예요. 앞으로 누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리세요. 누가 보증 좀 서달라고 하면 오늘 이야기를 생각하세요. 전화로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함부로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안전한 선택인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내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지금 겪고 계시거나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지금부터라도 더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살아봐요.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편하면 돼요. 돈 많이 벌려고 무리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 지키면서 편하게 살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작은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위험한 유혹이 다가올 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옆집 할머니, 옛날 친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요? 그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조심하라고요. 우리끼리 서로 챙기면서 살아야 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다른 분들한테도 경고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좋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